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 담당하고 있는 권희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뭐 전형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확정안이 5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는 일단 정리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유인물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명인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는 수업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캠퍼스 들어가는 캠퍼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파이널은 대치에서만 합니다. 예, 다른 캠퍼스에서는 수업을 안 해요. 다른 캠퍼스 아이들이 대치로 옵니다. 그래서 올해 파이널 때는 제가 대치에서 모든 학교 수업 다 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반에 여러 개, 한 세네 개 학교 몰아놓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런 캠퍼스들에서 다 가르치기 때문에 뭐 파이널 수업이 개강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위에 이제 6층에 이제 입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올패스 팀이라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계 제 총괄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생들이 논술 들어서 제 수업 논술 수업 듣고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뭐냐면 아이들이 다양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꼭 제가 논술을 가르친다고 해서 논술로 대학을 보낼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종합전형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보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고3 현역들이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의 이제 센텀이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의치안 중심으로 수업을 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문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자기소개서랑 이런 거 저 올해 고3만 21년째입니다. 저 고3 21년째인데 아이들 그런 지도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맞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재종반에 저 되게 오래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때문에 간신히 대학 간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종합전형 된다 안 된다가 보이잖아요. 제가 매년 제 센터에서 지금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이과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매년 저희 팀에 들어오는 자기소개서 개수가 작년 같은 경우 120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감 쳐서 120개에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많이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종합전형 한두 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있고 뭐 여기 뭐 쭈루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전에는 학교 외부 논술 강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뭐 용인외고나 뭐 장흥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사고랑 자공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이제 뭐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1등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제가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 모의논술 출제위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재종반에서 수학 강의했어요. 수능 수학. 예. 그러고서 이제 뭐 논술책이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만들기, 자기소개서 이제 교재랑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유인물에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그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전형에 대한 것만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그 모집 인원 변화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약식 논술로.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선발 인원은 다 줄었지만
그 밑에 이제 보면은 2022년 수시 전형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가천대, 수원대, 고대, 세종 이렇게 해서 약식 논술로 들어온다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시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정시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발 인원이 는다라는 거는 이 전형으로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정시를 같이 준비하려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보통 어떤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냐면 내신이나 비교과보다 모의고사가 훨씬 더 우월한 친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만 가려고 해도 한 1.6 정도 나와야 돼요. 내신 등급이. 근데 아이들이 1.6 등급 갖다 중앙대 갑니까? 안 가죠. 맞죠? 그리고 뭐 경희대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전에 2점대 초반 애들도 종합전형으로 걸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요. 1점대 중후반 애들이 걸려요. 근데 1점대 중후반 내신 받고서 왜 경희대를 가겠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높은 학교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계속 그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논술이랑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이제 그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제일 높은 학교가 서강대 정도예요. 세 과목 합 6등급. 근데 얘가 세 과목 합 6등급을 만족을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그럼 거기 안에서 안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계속 높은 학교들을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그게 동기부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자유학기 때 2년 차 애들이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정부에서 잘못 가르친 게 애들한테 꿈꾸는 방법만 가르쳤더라고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꿈을 꾸는 방법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으로 아예 이렇게 수능 최저를 걸을 때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도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학 두 개 영역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탐 탐구 한 개 영역만 반영한다라고 그러면은 사탐을 섞어서 하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정시에서 굉장히 큰 페널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을 딸 수 있는 과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세팅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요, 올해 전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약대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약대 선발을 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약대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고대, 세종,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모집 인원 이게 아니에요. 바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잘 보시면 경희대는 그냥 똑같아요. 일반 학과랑 2하 5예요. 약대인데 2하 5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겠죠. 맞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본 게 뭐냐면 신약 개발자를 꿈으로 갖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번에 핫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경희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서 한 200대 1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거의 의대급으로 경쟁률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선발 인원이 8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고대 세종이 있는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래는 작년까지는 아예 안 뽑다가 원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약식 논술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수능 최저가 세 과목 합 5등급. 이건데 탐구는 이제 평균 반영이에요. 근데 세 과목 합 5등급이면 할만해요. 약대치고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판단했었을 때 경희대나 고대 세종 같은 경우 경쟁률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대치고는 수능 최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대는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요. 그럼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대는 일반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수능 최저가 없어도 연대는 연대예요. 애들 자체가 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경향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연대의 문학 난이도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그 문학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고득점에서 합격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 자체도 보면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마 본인이 개운하게 풀었다 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동국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특히 이제 중앙대 한번 보시겠어요? 4과목 합 5등급이죠. 그리고 탐구 평균 반영이고요. 얘 의대랑 똑같아요. 수능 최저가. 중앙대가. 이거 100%입니다. 이거 의대들이 설마 약대 지원하겠습니까? 의대들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10%가 안 돼요. 제가 봤었을 땐 경쟁률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저 충족률 제가 봤었을 때 5%에서 10% 사이예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선발 인원 20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논술도 어느 정도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서 수능 최저 충분히 마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중앙대 약대 지원하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삼합 4고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에 수탐 합 3등급, 탐구 하나 반영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국대의 삼합 4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의치안이랑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의치안 지원할 아이들이 보통 약대 지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통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의치안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삼합 4 가장 쉬워요. 맞히는 게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략 한 30% 나와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근데 이제 약대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5, 20, 15에서 20% 사이 그 정도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전 약대인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전형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뒤에 뭐 논술 전형 반영 요새, 뭐 수능 최저나 그다음 내신 성적 실제 반영 비율 이렇게 있는데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6등급 때만 넘어가지 않으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로 어차피 역전합니다. 1등급 잡아요. 그러니까 그 환산법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5월 달에 나오면 그때 설명회 할 때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 뭐 대학 결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딴 거보다도 제 논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시 5단계 프로그램에서 1단계는 이제 제가 초기 상담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상담에서 이제 아이들이 딱 봤었을 때 어떤 부분에 같이 힘을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구별을 일부는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생기부라든가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거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근데 긴가민가들 하시죠. 우리 애가 종합전형 지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막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전 정시 올해까지 해가 제가 21년 했어요. 21년 정시 컨설팅이요. 솔직히 수능 성적표만 봐도 답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이제 다른 이제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보죠. 그럼 거의 맞아요. 제가 하는 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기 상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전형에 대해서 얘가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상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지원. 근데 원서 지원할 때도 상담해요. 원서 지원할 때도 제가 그 여기 보면은 논술고사 제가 모의 논술을 봐요. 아이들. 그러면서 아이들의 경향에 대해서 아이들 답안 쓰는 경향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서 지원 상담 다 해요. 그 수능 최저 달성 여부랑.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학생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의 위치를 모르고서 막 찌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밑으로 보낼 생각 없다. 근데 애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원서 지원 상담할 때는 보통 부모님 만약에 그 오시겠다 하면 오시라고 해요. 그 아이랑 같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 저는 상담 안 해요. 수업 외적인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말에 수업을 안 잡은 이유도 제가 금요일 날 수업이에요. 금요일 이제 7시부터 10시 수업인데 평일로 수업을 잡은 가장 큰 이유가 상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빡빡해요.
그냥 계속 진짜 분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주말에 수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몰아서 합니다. 상담을. 근데 이제 평일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첨삭 6단계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첨삭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깐깐하게 봐요. 왜냐면은 이 가장 중요한 건 논술에서 가장 큰 목적은 누가 더 출제자의 의도에 비슷하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답을 냈어도 답은 맞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보고 와가지고 정말 개운하게 풀었다고, 다 맞은 것 같다고. 근데 떨어지죠. 예비 합격 번호조차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출제자 의도대로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왜냐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건 제시문 그리고 논제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답에 대한 배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풀었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드디어 성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비 합격 번호조차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성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비교과 100점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비교과로. 근데 올해부터 없앴어요. 그냥 아예. 아예 없앴는데 그 비교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입학 전형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생활기록부가 들어가면 알아서 점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장난치기 좋은 점수잖아요. 1000점 만점에 100점이 비교과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답만 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자 의도대로 문제 푸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계속 의도 찾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논제 파악을 시켜요. 근데 이 논제 파악 훈련은 뭐냐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바로 수능 킬러랑도 연결이 돼요.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 보면은 물론 이제 합격해가지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만 만약에 불합격한 친구들도 뭐냐면 그 다음 연도에 논술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논제 파악 훈련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개요. 왜냐하면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작성을 시켜요. 그다음 답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첨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안 제작성이 있는데 근데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과가 무슨 답안 제작성이냐. 근데 이 답안 제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과는 거의 베껴쓰기예요. 저는 베껴쓰기 안 시켜요. 저한테 첨삭받은 걸 그대로 써라가 아니라 제가 첨삭해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본인이 제가 첨삭해준 내용의 논리를 이해하고서 저한테 첨삭받은 거를 제외하고 다시 답안 제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본인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오답 노트를 하면은 항상 애들이 클리닉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문제를 다시 오답 노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본인 논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베껴 쓰는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그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제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본인 논리가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6단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첨삭이 이루어져요. 일단 아이들이 제대로 접근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랑 그다음 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도 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보면요, 그러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많이 돌지도 못했는데 뭐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뒤에 제 교재 예시가 나옵니다. 저는요 교육과정 순차적으로 나가요. 교육과정 순차적으로요. 그러니까 미적이 안 돼 있어도 그래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열, 미분, 뭐 이런 함수의 그래프, 적분, 그다음에 대수편 이렇게 있고 기하 및 확통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요. 뭐 방학 때 특강 수업 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 유튜브의 채널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그런 거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동영상 촬영 장비만 한 10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 아이패드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을 다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별 수업이 여름방학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주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수능 전에 있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 경향별 이제 수업을 제가 따로 여기 맞춰서 이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형 대비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형 대비 수업이 있는데 지문 길이가 기냐 짧으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그 지문에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근데 이제 지문 자체가 여기 보면 풀이형 보면 얘네 같은 경우 문항만으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 지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킬러랑 유사합니다. 킬러랑. 근데 조금 던져진 이 문제의 구조만 가지고서 얘가 풀이 방법을 유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실전 파이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치 캠퍼스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웬만한 수업들을 다 제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피드백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학원 거고 하나는 제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예, 이거 제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 교재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좌를 놓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늦게 합류해 가지고 그 빈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 유튜브 통해서 아이들이 교재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을 활용한 이제 온라인 첨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놓친 강의도 동영상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별 특강 및 이제 기하 강의, 그리고 확통 강의 이런 것들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부터 해요. 그냥 문제풀이만 띡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애들이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는 가정 아래 제가 개념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관련된 문항에 대한 풀이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첨삭한 그거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놓친 부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다 체크를 다 해주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다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한 첨삭을 통해서 이제 부분 감점 최소화하고, 그다음 매 시간에 대면, 서면 첨삭 통해서 이제 논리적 글쓰기를 습득하는 건데, 현장 강의에서 아이들이 푸는 거는 제가 다 대면 첨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과제물 같은 경우 제가 서면 첨삭을 합니다. 그 서면 첨삭에서 부족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서면 첨삭해 준 게 아이가 부족했다. 그러면 제가 그 현장에서도 질문 받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리 문항, 이제 특히 킬러 문항이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놓친 첨삭도 이제 줌을 통해서 실시간 첨삭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강의 교육 예시인데 이제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 교재고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9강 여러 가지 시널서부터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특강으로 제가 촬영해가지고 올릴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간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 종합전형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치겠느냐 하겠는데 다른 분들도 항상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교재 연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 제가 하루에 잠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제가 다른 영역까지 다 건드리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런 불신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언제부터 이제 논술 시작해야 되냐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올해도 보니까 합격생들 보면은 초기부터 특히 이제 부산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일 처음에 개강서부터 들었던 친구들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개강서부터 저희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희 센텀 캠퍼스에 전화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같이 논리 구조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이제 추구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방치되는 거는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원까지만 받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인원 벗어나 버리면 저는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항상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나? 애들한테 특히 남학생들, 이과는 남학생들 많으니까 그러죠. 오늘 수업 어땠니? 엄마 알 필요 없잖아. 집에 들어가요. 지방 들어가요. 얘가 학원에서 방치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단 한 명이라도 방치되는 학생 없게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이들 질문, 왜냐하면 이과는 질문 받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연상 못하면 조금씩 힌트 던져줘야 되거든요. 저 혼자 그거 하기 힘들 때는 저희 조교가 와서 같이 질문을 같이 받아요. 그 조교 저 굉장히 비싼 돈을 줍니다.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고 받는 돈의 3배 이상을 줘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이번에 파이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 캠퍼스 애들 못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하면서 조교들 제 사비를 더 해가지고, 예, 이번에 진짜 파이널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아이들이 절대 방치되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예, 제가 개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